혼자서 끙끙 앓던 일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면 좋은 해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영역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나음이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연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고 아이가 셋입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아내가 보험 영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식구들 보험도 몇 개씩 들고 또 친정 식구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료를 내느라 빚만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 몰래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전세금 중 일부를 빚 갚는 데 썼는데 월세도 계속 밀리니까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벌어다주는 돈 안에서 살아야지 돈이 없어도 애들이 원하는 건 사주고 일단 쓰고 보자로 사니까 이 모양 아니냐 비난을 하니까 아내는 당신 월급으로는 5식구 생활비 어림도 없다. 내가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갖다 준 적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든 생활비를 메워 넣으니까 지금껏 살아왔지. 이러더군요. 결국 아내가 진 빚 3천만 원을 갚고 나니까 우리 수중에 남은 돈은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작은 새방으로 이사를 했고 그래도 저는 용서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고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진 빚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빚지지 않고 살자고 약속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일이 터진 겁니다. 아내가 지인의 소개로 작은 옷가게를 하나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아내가 치장도 잘하고 아는 사람들 모임에서 인기도 많고 주변에 밥도 잘 사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옷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신용카드 회사, 사채 회사에서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아내는 또다시 신용카드를 돌려막기로 돈을 융통하기 시작했고 사채 회사 돈까지 빌려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장사 잘 되는 척 살아왔으니 아내가 이렇게 못 사는 줄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형이랑 누나에게 얘기해서 돈을 좀 융통하려고 했더니 형제들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도와줄 테니 빚 청산하고 나면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알뜰하고 살림 야무지게 하는 여자 만나서 새 인생 살라고 하네요. 아이들 생각하면 이혼을 못하겠는데 이 사람하고 살면 빚더미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갈라서야 할까요? 암담합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아직.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막 못된 짓은 안 한 건 아니잖아. 이혼은 안 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본쳐야지. 자기 혼자 살라고 그렇게 저거 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같이 살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참고 견뎌야지. 마누라를 설득해서 애 때문에도 이혼하면 안 돼. 지금 장가 가기도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이혼하면 장가 어떻게 가려고 그래.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아.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 지금 뭐 사채빚이니 뭐니 그냥 빚투성인데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빚을 많이 진 않아. 그러면 갚아줘야지 빚을. 갚아주고 내가 사랑하면 살아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갚아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저도 이혼은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진짜 합심을 해가지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좀 잘 견뎌서 어떻게 일어나 봐야지. 그렇다고 이혼을 하면 어떡해. 내 생각 같아서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꾸려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꾸려서 나가는 게 나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빚을 지고도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그거 뭐 3천만 원이면 그렇게 큰, 뭐 많은 돈도 아니고 어떻고, 남자가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서로 합심을 해서 일심동체가 돼서 그걸 갚아나가면은 지금 태어난 자식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요즘에 그 정부기관에 중재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의뢰를 해서 좀 도움을 좀 청하면은 좀 될 것 같은데? 예. 네, 사연들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늘 들어보면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속에 여러 가지 또 답이 있는가 하면 아 이렇게들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또 들릴 때도 있고요. 아내분이 일단은 지금 이 사연 속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 돈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그 씀씀이나 혹은 돈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죠. 네네. 사연을 보내주신 거죠.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애 셋을 낳았으니까 다소 좀 미숙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가 없이 막 그냥 바쁘게 살아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돈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네. 돈 씀씀이, 가치관, 인생관, 사람하고의 관계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라서 이게 아마 좀처럼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과연 이혼만이 능사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사례, 이 분보다도 더 암담한 사례들을 이제 제가 많이 좀 접해요.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남편들이 퇴직을 해서,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아내한테 다 맡겼는데,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겠다 생각해가지고 저축해 놓은 거를 이제 확인해 봤더니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 좀 제가 이제 지금 염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벌써 첫 번째 갚아줬잖아요. 네. 옷가게 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게 습관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스스로 문제를 만든 사람이 결자 해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문제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책임을 지는 훈련이 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큰 코를 다쳐봐야지 그 다음번에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두 번 다시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계속 갚아주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수습은 이제 계속 남편이 하게 될까 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근데 주위에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일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일 내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그냥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은 책임 안 져도 되거나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반복되면은 본인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예, 그냥 그 책임져 본 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라는 걸 부모가 뭔가 네.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근데 네. 그건 정말 자기가 그런 경우를 당해보고 책임을 져야만 습득할 수 있는 지혜이자 태도이자 기술이기 때문에 네. 책임지는 기회가 없으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예.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으면 예. 평생 그거는 내가 어떤 책임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일을 저지르는 사람 따로 또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네. 저지른 사람이 수습하는 단계에 함께 동참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이 현실 이런 것들을 아내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아내가 실질적으로 이자가 얼마큼 불었고 이 돌려막기 하는 것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얼마나 불어났으면 이런 거를 스스로 많이 체험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절절거리면서 다니고 형제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용서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아내하고 이 부분을 같이 다 함께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왜 이게 일이 터진 다음에 이 남편이 알았을까,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공유를 네. 해야죠. 이런 성향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부 조직이나 뭐 기업체에서도 감사 시스템, 조기 경고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뭔가 지출을 할 때 남편이 알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오히려 돈 씀씀에 대해서 남편분들이 좀 더 알뜰하다면 가계부를 예를 들어서 돈 관리를 남자가 쥐고 한다든지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같이 알게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두 번 다 보면 공교롭게 일이 터진 다음에 남편이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도 이 문제를 좀 직면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혹은 아까 그 부부싸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애가 셋이거든요. 분명히 생활이 팍팍하긴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가 아이 지금 그 생활비 가져다 주는 거 갖고서 애 셋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키운 것 같느냐. 내가 지금 나와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라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유지가 됐지. 지금 그 돈 갖고서는 지금 택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동창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뭐 얼마를 버는지 직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애셋을 키우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지지고 볶고 출산하고 키우는 그 고충을 남편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계속 돈만 쪼면은 돈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훨씬 더 꼬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나하고 결혼해서 나 그렇게 돈 못 벌어다 줬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며 나는 대충 생활비만 주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소리는 택도 없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좀 읽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게 실마리를 안 풀고 돈만 계속 주면 자기 식구들은 당장 쉽게 얘기하겠죠. 그런 여자하고 일찌감치 헤어져서 그러니까요. 네. 살림 똑.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저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절대 착각입니다. 네. 이혼은 쉬워요. 이혼은 되게 쉬운데요. 이혼 이후에 생기는 부닥쳐야 될 그 대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처할 건지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겪어보지도 않은 몇 보따리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연 읽으면서 이 아내만 욕하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아내분도 분명히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남편과 소통되지 못해서 쌓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남편도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절절거리면서 그 아이들 가르치고 또 먹이고 하느라고 현실적으로 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참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당신 모르게 내가 얼마나 혼자서 뒤에서 애쓰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는 줄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 남자들의 이제 로망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내 아내가 또순이처럼 알뜰살뜰 그 범위 안에서도 또 저축하기를 바래요. 예, 그러니까 월급이 작아도 만약 네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갖고 살기 너무 어려워. 만약에 5 식구가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축된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여자분도 계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저는 함께 이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하고 생활에 있어서도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거를 함께 처음부터 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계부 쓰는 거, 뭐 메모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처음부터 좀 함께 하는 거로 지금부터 이제 좀 약속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가 그래야지만 좀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용서라고 하는 개념도요. 내가 하회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만큼은 내가 널 용서해줄게. 이제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아내는 더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저는. 비밀을 더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남편은 도저히 이 상황은 이해는 안 하고 용서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혼날 거야. 큰일 날 거야. 그러면 더 숨기고 합니다. 숨기느라고 사채비까지 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채. 그렇죠. 예. 예. 문제를 어떤 풀어나가기 위한 서로 간의 대화나 소통은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그렇죠. 예,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채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또 이쪽 사연이 보이고요. 또 그리고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그 남편분이나 아내분 입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계속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터지면 진짜 같이 못 살죠. 근데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없는 다른 여자하고 살면 별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종류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연 주신 분이 사연 속에 비난 용서라는 단어를 본인이 쓰셨어요. 그럼 문제는 안 풀리죠. 이 여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함께 만든 문제이기도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형제들이 이번만큼은 융통해 주겠다고 하니까 네. 빨리 빚부터 청산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가게 살림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기본이. 들어오는 돈 범인에서 써야죠. 네. 그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걸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같이 공유를 하고 필요하면 카드 다 없애고 직불 카드, 예금 잔고가 있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게 한다든지 네. 그리고 가계부를 뭐 당분간 그죠 남편이 직접 뭐 하게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 정부 예산 세우듯이 그래서 네. 주어진 들어오는 돈 범위에서 지출 그게 첫 번째 과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돌려막기 했는데 돈이 이제 잘 안 되면 계속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도와주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저는 현실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신용 불량자가 만약에 되면 네. 남편 때문에 내가 카드를 못 쓴다가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허덕허덕 되면서 은행에서도 직접 이렇게 되고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그렇게 돼서 현실적으로 야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를 조금 더 아프게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형제들이 돈 이렇게 융통해 주려고 하는 것도 좀 같이 참여해가지고 얼마나 이런 상황이 이거 융통해 주는 거 돈 얼마 갚아야 되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형제간이라도 그럼요. 언제까지 예. 갚아야 되고 다달이 얼마씩 갚아야 되고 이런 현실을 조금 함께 이분이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아내분을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이게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아프더라도 좀 크게 이걸 수습하려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현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아내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를 먼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사연 속에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방법을 확실하게 찾기 위한 그런 계기들은 마련을 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가고 돈을 빌려와서 한번 일괄 처리하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되겠지라는 네네. 생각이 굉장히 더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이제 남편이 혼자서 이렇게 절절매지 마시고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담하는 분야의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아, 예. 그러면 경제적인 진단을 아주 냉철하게 해줘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아. 미래에 당신이 어떻게 살 것 같으냐. 이제 완전 쪽박 차는 미래의 상황을 현재에 끌어다가 알려주고 이럴 수 있는 또 이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분들하고 또 상의해가지고 같이 상담받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반드시 접근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성향의 아내의 이런 성향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 것도 아셔야 돼요. 네. 이번에 한 번 되면 이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 생기겠지. 그건 정말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